안녕하세요. 최정민입니다. 오늘 태블로 상담소에서는 실제 고객님께서 의뢰해주신 작업을 진행을 하다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가볍게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신 니즈를 PPT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슈퍼스토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프로덕트 네임이 나와 있고요. 이 프로덕트 네임보다 좀 상위 개념에서 프로덕트 서브 카테고리가 나와 있고, 그거보다 상위 개념에서 이제 카테고리 이렇게 필드가 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제품이 하나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이폰 5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폰즈라는 서브 카테고리, 그다음에 테크놀로지라는 카테고리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고객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프로덕트 네임 단위에서 제일 밑에 있는 이 단위에서 뭔가를 선택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폰 5를 선택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 선택된 제품의 전체 매출이 나오면서 이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이 서브 카테고리의 매출 평균값하고 여기에 있는 이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 카테고리, 이 레벨에서의 매출 평균값을 한 화면에서 동시에 비교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이 자기가 속한 서브 카테고리에서 많이 팔리는지 적게 팔리는 건지, 자기가 속한 카테고리에서 많이 팔리는지 적게 팔리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좀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제품을 선택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필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접근을 하면은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필터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현이 좀 어려운 걸 알고 있는데,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제가 일단 태블로 화면으로 넘어가서 프로덕트 네임 필드를 이렇게 한번 올리고요. 참고할 수 있도록 서브 카테고리랑 카테고리 필드도 화면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일즈 필드도 이제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요. 제가 이 프로덕트 네임을 필터를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아이폰 5를 한번 이렇게 쳐볼까요, 직접? 네,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항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요거를 와일드 카드로 바꿀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아이폰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지금 아이폰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로만 이렇게 필터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필터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요, 이 특정 제품, 애플 아이폰 5 이 제품에 대한 매출은 여러분들이 가져오실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서브 카테고리, 그다음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카테고리 같은 것들은 이미 필터 아웃돼서 다 날라가 버렸죠. 그죠? 지금 폰과 테크놀로지가 지금 애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 녀석들 말고도 다른 제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아이들은 지금 필터링이 돼서 다 날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터로 접근을 했을 때에는 원하는 결과물들을 좀 구현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체로 한번 방법을 잡아본 게 집합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우선은 요거를 화면을 좀 체크를 좀 해놓고 할게요. 제가 우선 이렇게 필터를 좀 빼고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요건 좀 더블 체크하기 위해서 화면을 그대로 내비두고요. 하나만 제가 더 화면을 만들고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일즈라는 필드를 이렇게 한번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카테고리 레벨도 올리고 서브 카테고리 레벨도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 한번 달아주고 제가 화면을 돌려가지고, 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산식을 통해서 만들었을 때 한번 비교하기 위함이에요. 여기 지금 각각의 서브 카테고리 레벨에서 매출 금액이 지금 나와 있죠. 네, 지금 붙어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프로덕트 네임을 카운트를 해가지고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에다가 제가 옵션 키,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고 당기고 나서 카운트 고유값으로 제가 개수를 세려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숫자가 나오는데, 지금 왼쪽 나누기 오른쪽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서브 카테고리에서 제품 한 개당 평균 매출이 나오는 것이겠죠. 그거까지 한번 만들어 놓고 갈까요? 제가 여기에서 한번 average sales for product name 뭐 이렇게 일단은 뭐 적어 놓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드명을 대충 한번 만들어 줬고요. sum sales를 가지고 올 거고, 제가 여기에서 account 고유 product name 요걸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두 개를 나눠 가지고요. 확인을 해서 요걸 옆에다가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제일 오른쪽에 확인되고 있는 이 숫자들이 각각의 서브 카테고리에서 제품 한 개당 평균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이렇게 화면을 만들어 놓고 제가 이따가 숫자를 만들 건데 한번 비교해 보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시트 하나 새로 열 거고요. 프로덕트 네임에서 먼저 제가 집합을 만들어 줄 거예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집합을 만들어 줄 건데요. 만들기, 집합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목록에서 선택을 할 건데 처음에는 사실 뭐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제가 아까 아이폰 5 가지고 했었으니까 저도 이제 그거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폰 5라고 이렇게 칠까요? 네. 목록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치면은 네 이렇게 나오네요. 아이폰 5 요거를 제가 딱 선택을 하나만 딱 해놓고 한 개가 선택이 됐죠. 제가 확인을 눌러놓고 집합을 만들었고요. 지금 이 집합의 in 멤버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5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아웃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계산된 필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일즈 파이프를 하나 치고 in이라고 해놓고 if 문장을 써가지고 만약에 여기에서 in으로 들어가 있다면 세일즈를 갖고 오시고요. 아니면은 넣을 값을 갖고 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산식을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서 확인을 눌러주고 제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올리고 레이블을 붙여주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이 숫자 12,997이라는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5의 매출 금액인 거예요. 그죠? 아이폰 5의 매출 금액. 왜냐면은 지금 집합에 in으로 들어가 있는 게 유일하게 아이폰 5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요 부분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선택된 제품의 전체 매출이 나오면서 요건 나옵니다.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이제 좀 쉽지가 않은데 요걸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제가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할게요. 그래서 계산된 필드를 하나 더 만들 건데요. 요거는 제가 제목을 서브 카테고리 먼저 할게요. 서브 카테고리 파이프를 하나 치고 in 이렇게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특정 제품이 선택되었을 때 아이폰 5 이렇게 선택이 됐죠. 이렇게 됐을 때 그때의 그 서브 카테고리 값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제가 너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정 제품이 여기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폰 5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그게 in 멤버잖아요. 아이폰 5가 지금 in 멤버니까 그때의 서브 카테고리 폰이겠죠. 폰을 갖고 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해볼게요. 확인을 한번 누르고 이걸 갖다가 제가 여기에서 계산된 필드를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면 세일즈 서브 카테고리 파이프를 하나 넣치고 in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만약에 해서 제가 이렇게 괄호를 열고 아까 방금 만들었던 그 필드 있지 않습니까? 서브 카테고리 in이라는 이 필드 요걸 갖다가 요렇게 당겨주고 나서 그 다음에 서브 카테고리니까 폰이 선택이 됐잖아 하고 나서 이렇게 세일즈를 눌러주고요. 요걸 갖다가 널 요렇게 보통 접근을 하는 게 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거 지금 안 나온 이유가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써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실제 서브 카테고리가 내가 선택이 된 그 서브 카테고리. 이게 지금 왼쪽은 폰입니다. 아이폰 5가 선택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하고 두 개가 같을 경우에만 세일즈를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지금 산식을 만들어서 제가 이거 적용 누르고 화면 위로 올리게 되면은요 옆에다 여기다 한번 올려볼게요. 똑같은 밸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집어넣었을 때 이게 지금 아이폰 5의 매출 금액이고요. 분명히 아이폰 5의 매출 금액과 이 서브 카테고리의 매출을 비교했을 때에는 당연히 이 서브 카테고리의 매출이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서브 카테고리가 아이폰 5만 있는 거 아니니까 그 밑에 여러 가지 무슨 갤럭시도 있고 다른 폰 관련된 제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크게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숫자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일단 확인을 한번 눌러주고요. 슈트 1으로 한번 넘어가서요. 지금 아이폰 5가 선택이 돼 있죠. 그거 한번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제가 쭉 내려가지고 HI 해서 아이폰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아이폰 5가 여러분들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폰,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12,997이라는 매출 값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만들었던 프로덕트 네임을 여기에서 집합으로 딱 한번 넣어주게 되면은 얘만 지금 인이고 나머지는 지금 전부 다 아웃인 거죠. 그리고 나서 서브 카테고리 인 얘도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만 폰이에요, 여러분. 여기만 폰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서브 카테고리 인이 실제 서브 카테고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걸면은 요 부분만, 요 한 줄만 태블로가 읽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만들었던 세일즈 서브 카테고리 인, 이 값이랑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세일즈 인이랑 이게 두 개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원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구현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실제 이 왼쪽에 폰으로 붙어 있는 모든 제품들, 여기 있는 이 제품들, 이 제품들, 이 제품들,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5C, 5S 이런 모든 제품들의 매출을 다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죠? 걔네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폰이라는 서브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제품의 개수로 나눠주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폰이라는 게 여기에밖에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숫자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동일한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직이 들어가는 부분, 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갈 거냐면요. 처음에 만들었던 서브 카테고리 인이라는 이 부분을 제가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써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걸 써서는 우리가 구할 수 없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exclude를 쓰시고요. 이 product name in이라는 집합을 빼주세요. 이걸 이렇게 한번 빼주시고요. 땡땡을 한번 찍어주시고 LOD 표현 시간에는 무조건 집계된 값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뭘로 집계하든지 사실 별로 상관은 없지만 저는 그냥 max로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max로 이렇게 집계를 해가지고 중괄호를 이렇게 닫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식을 처음에 있는 원래는 이렇게 if 문장만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숫자가 제대로 안 나온다. 근데 제가 exclude LOD를 써가지고 product name in이라는 집합을 바깥으로 빼버렸고요. 그 다음에 집계는 그냥 max로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거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네,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눈에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되십니까? 제가 이거를 좀 크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만들게 되니까 12,997이라는 밸류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이폰 5의 매출 금액인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브 카테고리 매출 금액의 총합은 이거보다 더 크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왜냐면은 폰이라는 서브 카테고리 하에 아이폰 5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숫자가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가서 이제 나누기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한번 할 건데요. 먼저 위쪽을 제가 이렇게 더할 거예요. 썸으로 제가 그냥 집계를 해버릴 것이고요. 나눌 겁니다. 뭘로 나눌 거냐면 제가 여기에서 count D 해가지고 여기에 속해 있는 프로덕트 네임의 개수를 세알리라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제가 요거를 괄호를 딱 닫아주게 되면은 위쪽에 있는 요 산식 있지 않습니까? 위쪽에 있는 이 산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바의 높이 33만 7이라는 밸류입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해당 서브 카테고리의 제품의 개수로 나눌 건데요. 제가 여기에서 IIF를 빠뜨렸군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서브 카테고리랑 선택된 제품의 그 서브 카테고리가 같을 경우에는 그때만 프로덕트 네임의 개수를 갖다가 세어라. 그리고 나서 나눠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인을 딱 눌러주게 되면은 화면이 깨지는 거는 이게 지금 집계 값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깨지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만든 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올려주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2,997 이거는 아이폰 5의 매출 금액인 것이고요. 우측에 있는 1,746이라는 이 밸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로 넘어가 가지고 테크놀로지의 폰이라는 부분이 여기 있죠. 그래서 1746 여기에서는 33만 7만큼의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제품이 189개예요. 그래서 제품 하나당 매출은 1746으로 나와 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5 같은 경우에는 그 밸류를 훨씬 더 상회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밸류를 동시에 보여주실 수 있고요. 지금 했던 작업을 그대로 카테고리 레벨에서도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 녀석을 갖다가 제가 복제 한번 하고요.
요걸 갖다가 제가 이름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꾸고 여기는 그냥 카테고리라고 하면 되겠죠. 익스클루드 LOD는 그대로 살리셔야 됩니다. 요건 그대로 살리시면서 여기에서 바꿔줘야 되는 거는 이 부분만 바꿔주면 되겠죠. 네, 서브라는 말을 이렇게 떼어주고요. 제가 확인 한번 눌러줄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가 있고, 두 번째 있는 이 녀석도 제가 복제 한번 할 건데요. 이걸 갖다가 제가 다시 한번 편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 카테고리 인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선식은 약간만 좀 수정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집합 부분을 바꿔줘야 될 것 같고요. 선택된 부분, 집합이 아니죠. 네, 선택된 부분 바꿔줘야 될 것 같고, 여기도 서브 카테고리가 아니라 여기도 이제 카테고리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 계산이 올라올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한번 누르고요. 여기 있는 세일즈 카테고리 인, 이 녀석을 갖다가 여기다 올려볼까요? 그랬더니 203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서브 카테고리 한번 빼볼게요. 요걸 이렇게 한번 빼게 되면은 지금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제품 하나당 평균 매출이 2030이라고 나와요. 전체적으로 83만 6천만큼 팔았는데 제품의 개수가 412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나눠주게 되니까 2030이라는 밸류가 나왔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2030이라는 밸류가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러면 아이폰 말고 딴 거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요 집합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집합 표시를 눌러서 바깥으로 빼주면 됩니다. 여러분 옛날 버전 쓰시는 분들은 이 집합 표시라는 요 메뉴가 없을 거예요.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2020.2 버전인가 그 이전 버전인가 하여튼 2020점 이후에서 이 버전이 들어왔거든요. 2019점 버전 때를 쓰고 계신 분들은 이 집합 표시라는 기능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표시를 눌러서 바깥으로 빼주면은 완전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필터하고 이제 똑같은 UI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죠. 똑같이 생겼고요. 실제로 여기서 제가 다른 어떤 제품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눌러가지고 어떤 거를 한번 해볼까요? 로지텍 키보드를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로지텍 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텍 키보드를 제가 한번 찾아볼 건데 K120 여기 있네요. 요거를 제가 한번 딱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174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 제품이 속해 있는 그 서브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1139. 그러니까 로지텍 키보드 K120은 지금 서브 카테고리의 평균 매출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속해 있는 전체 카테고리는 2030. 이거는 아까 봤었던 그 테크놀로지 밸류 같으니까 아마 이게 테크놀로지 쪽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얘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이렇게 빼고 여기에서 제가 필터를 한번 표시를 해가지고 와일드카드로 다시 한번 바꿔놓고 로지텍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치게 되면은 로지텍 키보드 K120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네, 액세서리에 들어가 있네요. 테크놀로지인데 액세서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출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서 서브 카테고리를 제가 다시 한번 집어 넣어 가지고 테크놀로지의 액세서리 여기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16만 7,380이라는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전체 제품의 개수는 147개고 따라서 제품 하나의 평균 매출은 1139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밸류들이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된 어떤 특정 제품의 매출, 그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서브 카테고리의 평균 매출, 그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카테고리의 평균 매출을 집합과 익스클루드 LOD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어서 초보자분들이 따라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지만 실제 현업에서는 이런 니즈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업무 현장에서 한번 응용을 하셔서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